자, 오늘 이 시간에는 테니스 엘보 질환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환자는 2018년도 초에 팔꿈치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팔꿈치가 많이 아파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이고요. 그때 한 4번인가 3번 받으시고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근데 그 뒤로 안 오시다가 9월 20일 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좋으셔가지고요. 이제 7월 달에 수영도 하고 또 그래도 뭐 그렇게 아픈 게 없어서 테니스를 쳤는데 스매싱, 뭐 서브 뭐 그런 거를 좀 강하게 몇 번 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나서 다시 아파서 오신 환자 분이십니다. 이분 처음 상태는 환자한테 따로 얘기 들어봐요? 들어야 되나요? 예, 들어보죠. 이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특정한 자세에서 아프겠죠. 아무래도. 근데 통증을 못 느꼈어요. 그럼 하세요. 재밌게 즐기세요. 7, 8월 달에 그 수영을 이제 갔다가 네. 옛날에 이제 수영을 많이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다시 이제 근력 운동한다고 갔다가 힘이 좀 생겨서 테니스 치러 다시 나갔다가 게임 스매시를 좀 세게 몇 번 했다가 다시 또 그러지 마세요. 났어요. 자, 그냥 그 치료하고 재발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 학회 선생님들에게는 저희 학회에서 치료를 해서 좋아진 분이 다시 재발해서 오잖아요. 굉장히 그 재발했을 때 치료 조절이 참 잘 됩니다. 이분이 참 모범생 같은 환자분이셨는데 아프자마자 바로 오셨어요. 예. 자, 이분 결과 한번 볼까요? 뭐 이 정도에서 보면 되겠네. 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부터 해보고 다 해보세요. 어떠신가 보세요. 근데 힘이 뭐 통증이 있긴 한데 아까보다 확실히 더 힘이 더 들어가요. 지금 여기 조금 부어 있어요. 아, 예. 그건 빼면 돼요. 네. 지금 자, 이 정도만 하죠. 볼륨이 지금 작아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증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영상은 제가 마쳤습니다. 이 페이스북 라이브인데요. 일단 저희 전기신경치료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프게 되면은 통증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요. 통증은 원인에 의한 통증. 그리고 그거 원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메카노페인이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 근긴장이 오면서 근밸런스가 생긴다라는 가정치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타우밴드도 있고 긴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오고요. 그 종합적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신경의 스트레스홀드가 아주 많이 낮아져요. 역치가 낮아지면서 작은 움직임에서도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고 또 그렇게 또 움직임이 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해당되는 관절에 보이지 않건 보일 수도 있고요. 메카노페인을 포함을 한 스웰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은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엘보 환자 심한 분은 구부리고 필 때 많이 아픈 그런 성향이 생기죠. 자, 지금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섞어요. 칵테일을 해버리면 칵테일한 그 맛이 바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저희 학회에서 치료 접근하는 어떤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원인부죠. 즉 테니스 엘보에 대한 원인부는 현재 텐디노시스, 소위 건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테니스 엘보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이미 견주학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결국 텐디노시스 건병증이면 건의 변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근밸런스에 특히 문제가 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ECRB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만나보면 ECRB는 텐던이 붙어있는 오리진 파트에 그러니까 텐더니스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ECRL 머슬 자체에 어떤 노듈이 발생한 통증,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이셉스하고 바이셉스, 특히 트라이셉스 자체의 머슬이 완전히 신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포럼 익스텐서 머슬이 ECRB, ECRL을 포함을 해서 모든 근육 자체에 머슬 톤이 높아져 가지고 힘을 주면 아프죠. 손목에. 그러니까 주먹을 쥐면 아픈 그게 이제 코젠테스 하는 그 방향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에서는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원인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손상이 그 정도로 되고 변형이 왔다면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돼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이게 확 다쳤다 그래도 일정한 기간에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텐디노시스가 왔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지 되는데 그 조직의 회복이나 원상 복구는 기본적으로 수개월 정도 잡아야지 됩니다. 그거를 단축시키고자 전문의가 주사도 쓰고 약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 외에도 빨리 조직이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저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히비토리, 익스테토리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인히비토리나 익사이테토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과 통증을 못 느끼고 안정적인 상황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춰 가지고 질병의 소위 조직이나 뭐 그런 부분의 어떤 완치라고 얘기하는 완전한 회복 완치 개념까지 기간을 따져보면요.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 안 느끼는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가 훨씬 더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네, 이미 그건 임상에서 나와 있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에서 테니스 엘보를 접근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신경의 역치를 높여주는 치료를 하고요. 높인 상태에서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전기라는 매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전기치료의 개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실까봐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수십 년 전에 전기치료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그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시대가 어느 시대고 현대사회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데 어쩌면 전기치료학에 대해서는 몇십 년 혹은 100년 전 거를 그대로 지금도 도입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학회는 신경의 역치를 높여주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속성 면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게 1차 치료가 되고요. 그 치료 이후에 그 다음에 근육의 톤을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노듈이 제거가 돼야 타우밴드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근 밸런스를 맞춰주고 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카노페인, 근골격계 질환자의 통증은 뭐 항상 동반하는 게 뭐냐면 스웰링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룸바의 스프레인이 와서 급성으로 통증 오는 환자도요. 척추내 디스크 내압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이미 검사를 통해서 연구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스웰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스웰링을 줄여주는 데서 저희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쉽게 스웰링을 줄여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죠. 그러니까 전기신경치료가 접근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게, 다시 보면서 할게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게, 일단은 신경의 역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근육의 타웃밴드를 줄여주며 스웰링을 줄여주고, 막 그런 차원에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현격하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줄인 상태에서 전문의에 의해서 그 변형된 힘줄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관찰 및 주사,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치를 해서 원인부를 줄여 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모든 걸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이 생활하시는 삶에서 훨씬 덜 아프거나 안 아픈 상태로 조직이 회복될 때까지 보낼 수 있다는 삶의 질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증 조절이 되고 부종이 덜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모션을 쓰면서 일정 기간을 보내게 되면 원인부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바로 이 지점, 이런 목적을 우리 물리치료사가 하자. 이게 바로 전기신경치료 학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테니스 엘보 때문에 여러 가지 처치, 저도 매뉴얼 참 많이 해봤거든요. 예, 테니스 엘보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보편적인 테니스 엘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율이 굉장히 요즘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저희 학회 치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일단 혹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테니스 엘보 관련해서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뭐 고민을 좀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전기신경 치료가 이런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치료 접근해서 이런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런 유의성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보내드려 봅니다. 여러분 물리치료사가 이제 시대가 옛날하고 좀 달라서요. 옛날엔 SNS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프레임에 따라서 국민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못된 새끼들이 그 개돼지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냥 못된 새끼들이죠. 예, 그렇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요. 환자들이 더 많이 압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물리치료사도 이제 발전해야 됩니다. 예, 발전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의 영역,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인 전기치료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통증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매뉴얼을 통해서 펑셔널 리해빌리테이션을 증진시켜 준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크게 다른 어떤 그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